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네. S전자, S전자 반도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네. 곧 독일로 떠나신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초전도체로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고체 연구로 굉장히 권위자분들이 많이 있는 연구소. 그럼 가서 초전도체 연구하시는 거예요? 초전도체도 연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초전도체를 포함한 양자물질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양자물질 이거 한 3시간짜리인데. 아, 오늘 한번 이따가 저녁까지 한번. 혹시 그러면 그 전에 삼성전자 계실 때 어떤 거 네. 혹시 개발하셨던 거예요? 삼성전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계측 쪽이었어요. 그래서 계측? 네. 네. 그래서 계측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반도체를 이제 잘 만드는데 예. 중간중간 이 반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나노미터 크기의 어떤 소자를 이제 굉장한 기술로 사실은 네.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간중간 이렇게 보는 기술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보는 그 나노 스케일의 반도체를 보는 기술을 연구를 했습니다. 아, 그 막 원자 현미경 이런 거 동원되고 그런 건가요? 원자 현미경이 동원되는 거는 조금 다른 쪽이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해. 파괴해서 잘라서 이제 네. 보는 것들을 보통 이제 전자 현미경을 예. 동원해서 이제 보통 보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빛을 활용을 해서 아, 비파괴 검사처럼. 비파괴 검사 아. 쪽을 이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로 뭐 검사라기보다는 검사 쪽도 있고 계측 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죄송하지만 검사랑 계측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검사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네. 뭐 반도체 분량을 찾는 걸 이제 검사라고 네. 하고요. 뭐 반도체 웨이퍼가 크니까 네. 그 안에서 분명히 이제 분량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공정 초기에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찾는 거를 검사라고 하고요. 계측은 크기를 재는 거, 길이, 뭐 두께, 높이 이런 크기를 재는 거를 계측이라고 합니다. 아, 잘 됐다.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러면 막 14나노, 7나노, 10나노, 네. 5나노 그거 재는 거예요? 그 반도체 업계에서 말하는 제품의 노드라고 하죠. 네. 7나노 노드, 뭐 네. 14나노 노드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실제 저희 제품의 크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 제품의 하더라고요. 크기가 아니고 그 성능을 나타내는 그냥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50인치 TV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로 네. 재보니까 막 47인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까?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성능과 이제 관련된 거라서. 성능? 네, 성능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나노다 네. 했는데 어디가 5나노인지는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5나노짜리 저희가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게이트 올어라운드다. 예, 게이트 뭐 올어라운드. 아니면 뭐 핀펫이다 해가지고 핀펫,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킴들이 나왔는데 네. 이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기 전에 그 평면에다가 만드는 방식의 이제 반도체가 원래 가장 전통적인 네. 반도체고요.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계속 크기를 줄여가면서 집적도를 올렸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크기를 줄이다가 줄이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막 모양을 바꾸고 뭐 핀 모양으로 바꾸고 뭐 게이트 올어라운드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을 해서 개발을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뻗어나가서 이제 성능을 올린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네. 3나노였나? 3나노 반도체로 만든 걸 출하했다. 이런 것도 연말이었나 연초였나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랬나요? 근데 예. 저도 사실 예. 계속 이제 완전 미래 기술 쪽만 보다 보니까 제품이 몇 나노인지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2나노 기술이다, 3나노 기술이다, 4나노 기술이라고 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는 뭐 제품 안에 얘가 2나노인지 3나노인지 4나노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그 크기를 갖는 반도체 제품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선폭의 두께를 우리가 몇 나노 반도체라고 말하는 기준이라고 알고 그게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쵸. 했을 때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지니까 구조가 달라지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뭐 핀팻 이런 거를 할 때부터 아, 뭐 구조를 이미 바꿔버렸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나노미터 스킴으로 말하는 거는 큰 의미는 사실은 없고요. 근데 이제 성능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나노 그런 숫자를 들었을 때 그게 선폭이다라는 과거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그쵸. 성능 개념이다. 이제 성능 개념으로 성능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으로. 왜냐하면 사실 2나노미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아직 이런 제품은 없지만 뭐 2나노미터라고 생각을 해봐도 원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원자 10개짜리를 이제 선폭을 만들어서 그걸 컨트롤한다는 거는 네. 뭐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아,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성능에 관련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구나. 제가 한 일은 그냥 그거에 뭐 선폭을 재는 기술이라던가 두께를 재는 기술이라던가 뭐 이 구조를 재는 기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을 했는데 자세한 것들은 네.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말씀드릴 수는 저희도 없고 그 와이스트리 통해서도 반도체 관련된 그 강의도 네. 많이 저희가 올려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핀팻과 게이트 오러라운드의 차이. 뭐 저희가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조도 그림을 계속 넣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것도 계측을 해서 그 모양대로 나오는지 그럼요. 당연히 중간중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막 그 건물의 내부 구조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네. 근데 그게 계측을 해서 그 모양대로 나와요. 우리가 흔히들 이미지로 알고 있는 그것처럼. 그 모양대로 나오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뭐 파괴 방식이든 비파괴 방식이든 이제 계측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해서 얘가 설계대로 나오는지 중간중간 봐줘야 돼요. 그게 설계대로 안 나오면은 공정이 잘못된 거고. 설계대로 안 나오면 당연히 이제 공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공정을 수정을 해야죠. 약간 건설로 따지면 감리업체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짓고 있는지 여기 철근은 그쵸. 빠지지 않았는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철근이 빠지면 큰일 나죠. 네. 그걸 뭐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럼 네. 반도체는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다시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설계 문제인지 계속해서 또 따져보기도 하는 거고. 그쵸. 혹시 그럼 그때 그 계측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파괴 검사라고 됐든 뭐 엑스레이 뭐 동영상에서 찍든 그 그쵸.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진들이. 네. 그게 어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이런 연구 단계에 있는 반도체들은 네. 외부에는 공개가 절대 안 되죠. 네, 외부에는 그거 공개가 나가면 절대 난리 안- 나는 거죠. 그쵸. 설계도가 나가는 거랑. 그쵸. 설계도가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고 네. 사실 이 이제 뭐 사실상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기술이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진을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요. 근데 뭐 이미 있는 제품들 저희가 뭐 팔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잘라서 뭐 사진을 이렇게 공개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들이 그렇습니다. 가져가서. 그쵸. 자기네들이- 아니면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잘라서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외부 회사 중에서 이런 것들을 잘라서 이제 뭐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비교해서 뭐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뭐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자체가 또 정보니까. 그쵸. 그거 자체가 정보니까. 근데 개발 연구 중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보안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라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핀팻 구조에서 GAA 구조로 먼저 가는 거고 TSMC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저희는 잘 몰라서 그냥 저희는 책이나 자료에서 본 대로만 알고 있어서 핀팻 구조랑 GAA 구조랑 정말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저도 사실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능 부분은. 왜냐면 저는 구조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주로 이제 봤고 예를 들어 뭐 물질이 얼마나 잘 뭐 합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디바이스의 성능은 전부 다 공정이 지나가서 완전 끝에서 이제 출하가 된 후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빠져나왔을 때.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 중간중간 단계를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뭐 맨 마지막 성능을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막 잘 알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중간중간이라고 하면 네. 공정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웨이퍼 상에서도 그걸 계속 계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공정 중간중간 다 계측을 하죠. 어.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이 계측을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KLA 뭐 이런 그렇죠.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다 이제 계측과 검사 이런 반도체 계측 검사 장비 회사 막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어. 거의 다 이런 이제 공정 중간중간에 공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네. 확인을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듭니다. 근데 뭐 김기덕 박사님은 계측 쪽 그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KLA가 계측 쪽으로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거기에 좀 비비는 국내 기업들이나 트라이를 좀 해보는 국산 소부장 기업이나 뭐 이런 데는 없습니까? 아, KLA가 세계 1위가 맞기는 하고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단일 기업 뭐 규모로는 그렇기는 한데 네. 뭐 세계적으로 사실 계측 검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 물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국내 기업들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랑 이제 같이 일했던 회사들의 네.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그거 들으려고 비밀- 지금 박사님 네. 모셨는데. 아니 비밀 유지 그거 계약이 되어 들으려고 있기 지금 때문에, 저희 네. 물질의 재발견 책도 홍보해드리고 지금 모신 건데 그 상장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제가 뭐 그 기업들의 이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서. 오늘 왜냐면 뭐 사실 저희 회사와 이제 상대 회사에 같이 일하기 전에 이미 다 약속을 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같이 네. 개발 중이다라는 사실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요? 회사들마다? 보통 그것도 다 비밀로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국내 기업들이 어때요? 좀 이제 수준이나 국내 따라오는 것 기업이 일단은 저희 반도체 공정에서 그 계측 검사기를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외국 회사긴 합니다. 대부분 다 외국 회사고 한국 회사도 이제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튼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이 뭐 다 업계 뭐 1, 2, 3, 4, 5, 6개 하는 그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 기업도 분명히 있고 포션이 없지는 않은데 네. 이제 많지는 않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또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근데 네.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뉘앙스는 아직 멀었다. 약간 그게 아무래도 좀 전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뭐 저희도 이제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반도체 기술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막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계측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작은 단위의 것을 측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웨이퍼 안에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 작은 구조가 있는데 네. 이거의 사이즈도 사실은 작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나노미터 단위예요. 이런 크기를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 나노미터 단위를 측정을 하려면 이 웨이퍼가 뭐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림 뭐 밀리미터 0.1 밀리미터만 흔들려도 뭐 측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뭐 얘를 또 반도체 공정이 워낙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측정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다 맞추려면 오랜 시간 기술을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고 굉장히 좋은 요소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들도 존재해요. 네. 저희가 막 이제 좀 세미나를 듣는 플랫폼도 있거든요. YG 클럽이라고. 거기에 종종 이제 현직자 분들도 오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네. 우리나라 사실 제1의 산업이 반도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그렇죠. 관심 많고. 근데 현직자분들이 와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산 기업들 되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네. 현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해서 테스트 항상 잘 나오는 해외 기업들 거 꾸준히 쓰고 싶은데 국내 기업들이 와서 자꾸 트라이 해보고 안 되고 막 그러면 이 현직에 계시면 좀 힘들어한다. 조금 귀찮아. 그렇죠. 근데 우리도 승진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뭐
제가 받은 인상은 네. 그러니까 외국에 분명히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협력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저희 회사와 일하는 외국 협력사, 제 전 회사와 일하는 외국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 회사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기술이 뒤처져 있더라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네. 발전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귀찮을 수도 있고 그냥 잘하는 회사 거 가져다 써라 이렇게 이제 귀찮으니까 그쵸.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랑도 분명히 좀 관계를 이어나가고 조금 뒤처져 있더라도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큰 회사 입장에서 계속 서포트는 해주는 편입니다. 아하. 네. 아예 이렇게 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소부장 기업들의 소중함도 그 일본의 무역 보복 때 뼈저리게 그쵸, 느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뭐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들도 좀 잘 유지하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혹시 박사님은 초전도체로 반도체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아예 불가능해서 생각도 안 해보셨나? 그쵸. 일단은 뭐 이제 제가 회사에서 하던 일이 뭐 초전도체에 관련된 일은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반도체 소자를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산업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반도체 소자에는 반도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자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를 잘 흘리는 전도체도 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 전기를 안 흘리는 부도체도 부도체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전기를 흘렸다 말았다 하는 반도체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 이 모든 게 다 이제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하. 얘를 다 잘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아. 소자로 만드는 게 이제 반도체 공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도 콘크리트만 있으면 안 되고 네. 거기에 뭐 철근도 있어야 되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뭐 나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에도 여러 특징을 가진 물질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미래에는 뭐 초전도 같은 물질 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초전도체가 대부분 저온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저온에서 작동을 하는 뭐 반도체를 누군가 필요로 한다면 이런 저항이나 뭐 발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초전도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꾸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이거는 반도체는 그 고열이 되면 그러니까 네. 좀 성능을 과하게 발현을 하고 있을 때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러면 속도가 좀 떨어지죠. 우리 노트북 막 뜨거워지면 막 속도 막 버벅대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너무 차가워지면 너무 추워지면 그래도 그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네.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전도체랑 부도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도체는 덜 전도체가 되고 부도체도 덜 부도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물질의 성능이 둘 다 떨어집니다. 근데 온도를 낮추면 네. 전도체도 오히려 전기를 더 잘 흘리게 되고 부도체도 전기를 더 잘 막게 돼요. 그래서 물질들의 전기적 성능이 네. 기본적으로 좀 다 올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 그쵸, 추울 때. 그래서 뭐 오버클락 걸 때 뭐 이제 액체 질소 부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제가 봤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좋아지면 좋아졌죠. 근데 이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냥 물질의 특성만 봤을 때 온도를 낮췄을 때 그 해당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더 잘 발현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김기덕 박사님을 모신 거는 이 반도체 때문에 모신 게 아닌데. 근데 그쵸. 반도체 기업에서 또 이제 관련된 기술 개발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봤고요.